말도 많지만 정작 모정당은 위성정당, 더 알리고 싶은 눈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형제당이라는 비례전담 정당, 더불어시민당, 앞단어 똑같죠. 지지자들에게 반찬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열린민주당까지 유권자들 헷갈립니다. 미래통합당 볼까요? 비례전담 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역시 앞단어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당명까지 겹쳐지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대표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잘못 읽었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당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비례전담 정당 등장에 총선 기호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호 1, 2번은 확실한데 3번을 두고는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이, 5번을 두고는 정의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다투고 있습니다. 비례 후보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 순번을 최대한 위로 올리려는 수싸움인데 그만큼 더 헷갈리는 건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 총선 재외선거 관련해서 선관위가 어제 최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에서 선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2주 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선관위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공관에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고요. 선관위는 결국 일부 공관에 대한 선거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공관은 176곳, 이 중 모두 23곳에서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앞서 선거 사무가 중지된 중국 우한 외에 외교부가 사무 중지를 요청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23개 공간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공간이 대상이 됐고 당초 재외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동부 지역은 빠졌습니다. 선관위는 비교적 코로나 확산세가 덜한 52개 공간에선 최대 엿새 동안 가능한 투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외선거 사무중지 공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나온 중지 조치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실제로 이 결정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상 상황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외국민의 표가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 유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선관위가 재외공간 23곳의 선거 사무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재외동포 사무중지로 모두 18,000여 표, 그중 독일의 5,900여 표가 공중으로 사라지게 생겼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많은 투표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눈뜨고 보기 힘들다. 18,000명이라는 숫자는 분명 무시할 게 못 된다는 의견들이 잇따랐습니다. 지금이 비상시국이고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편으로 봉인 투표한 다음 중앙선관위에서 검표하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쉽지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나왔습니다. 하루새 전염이 5,000명씩 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투표하겠다는 건 이상하다. 너무 안타깝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이 더 중요해서 내린 판단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주 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와 접촉금지를 시행 중인 독일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관위에 사무중지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정권 침해 논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8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하루 새 환자가 6천 명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46명의 용사와 구조작전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를 기리는 추모식이 어제 3월 26일에 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년 전 북한의 기습 도발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유가족과 전우는 올해도 천안함을 찾았습니다. 묵념과 조총 발사에 이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대들의 피로 지킨 이 바다는 오늘도 굳건히 지켜주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5년 만에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군은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차기 한국형 호위함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주기 추모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적은 15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는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해군이 마련한 사이버 추모관에는 3만 건이 넘는 추모 글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천안함과 46명의 용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게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가슴이 그냥 터지는 것 같지. 아프지. 뭐 부모니까. 행사도 아니라도 나라 지키다가 천안함이 이 사고 나서 이런 거를 기억 좀 꼭 해줬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국가대표 훈련도 잠시 쉬어갑니다. 아쉬운 반, 홀가분한 반으로 선수촌을 떠나는 선수들의 표정을 이준희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선수촌을 빠져나오는 표정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단체 사진을 끝으로 2020년 도쿄행 도전을 멈춘 대표팀. 오히려 더 좋은 기회 아닌가 싶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수고했어. 코로나19 여파로 외출도 외박도 통제된 상황.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들 힘드니까 그냥 다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이 사람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서로들 그냥 다독여준 것 같아요. 올림픽 연기는 아쉽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 한편은 가벼워졌습니다. 답답했는데 홀가분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더 많아진 거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삼겹살 먹을 거라고 몇 번 걸어 바로 구워서. 남자 탁구 대표팀의 막내 조대성은 어머니표 집밥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반갑죠. 너무 걱정되고 좀 그랬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연기가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고 좋아하는 것 좀 해주고 김치, 돼지, 등갈비 원래 잘 안 해줘가지고 그냥 나가서 먹어요. 사상 첫 올림픽 무대를 눈앞에 뒀던 럭비 대표팀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좀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1년의 시간이 더 생긴 거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탈함과 아쉬움, 홀가분함이 뒤섞인 채 선수촌을 떠난 선수들은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천훈련원에서 패럴림픽을 준비하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도 오는 4월 1일부터 휴식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전국의 촉촉한